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4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출문제 해설을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전력 원선도더라. 원과 선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란 얘기죠. 원과 선으로 나타내는 그림. 근데 이 문제에서 항상 나오면 구하는 걸 물어보지 않고 구할 수 없는 걸 물어보죠. 원선도로부터 구할 수 없는 건 딱 두 개죠. 과도 안정 극한 전력. 과도 안정 극한 전력과 코로나 손실. 과도 안정 극한 전력과 코로나 전력은 이걸로 해석이 불가능하죠. 나머지는 원선도로부터 다 알 수 있는데 과도 안정과 코로나 손실은 알 수가 없더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소응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 맞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소응수전단의 전압 간의 상차각 맞고요. 3번 선로 손실과 송전 효율 맞죠? 4번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더라. 과도 극한 전력은 해석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전력과 두 개는 해석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그 값이 항상 1보다 큰 건 어떻게 되느냐? 값이 1보다 큰 건 부등률이죠. 부등률은 무조건 1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률은 어떻게 구하기로 되어 있죠?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분의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이 되겠죠?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이더라. 그래서 얘는 100을 안 곱하는 겁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100을 곱하지 않더라 라는 게 특징. 그래서 부등률 1번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송전전력, 송전거리, 전선로의 전력 손실이 일정하고 같은 재료의 전선을 사용한 경우에 단상 2선식에 대한 3상 3선식의 한 선당 전력비는 약 얼마가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3상 4선과 단상 2선이더라. 근데 문제 다 송전전력, 송전거리, 송전으로 줘놨죠. 송전일 때는 우리가 VI 코사인 세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라고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루트 3 V로 쓰는 겁니다. 송전에서는. 그런데 얘는 4선으로 송전하고 얘는 2선으로 송전하고 있죠. 2선으로. 한 선당 전력을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면 이대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선간전압 똑같고 그 다음에 역률도 똑같고 전류도 같더라 라고 해보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얼마만 남아요? P12분의 P34는 요놈은 요렇게 지워지면서 2분의 루트 3만 나오겠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0.87이 되겠습니다. 0.87.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정답. 지금 물어보는 건 누구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3상 4선식을 단상 2선식에 물어봤죠? 물어보는 게 항상 분자로 가는 거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분모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 풀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런 거 하나 써드리죠. x는 y의 몇 배냐? x는 y의 몇 배? x를 물어보는 거예요? y를 묻는 거예요?
x를 물어보는 거죠. 누구는 누구의 몇 배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항상 y분의 x배 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분자, 비교 대상이 분모라고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x는 y의 몇 배냐? 3상 4선식의 한 선당 전력은 단상 2선식의 한 선당 전력의 몇 배냐? 87%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삼상용 차단기라고 했습니다. 삼상용 차단기. 그러면 삼상용 차단기다 라고 하면 PS로 쓰면서 PS는 루트 3 VN IS 라고 쓰게 되어 있죠. 루트 3 VN IS. 그래서 루트 3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력 또는 단락 전류라고 써도 되죠. 차단 전류 대신에 단락 전류. 그래서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이며 삼상이므로 루트 3이 들어가야 되겠죠. 루트 3. 그래서 루트 3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1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개폐서지에 이상 전압을 감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 누구냐? 벌써 문제 개폐 서지라고 그랬죠. 서지. 개폐서지니까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서지란 얘기죠.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서지로부터 이상 전압을 감쇄할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개폐 저항기를 달아주면 되죠. 개폐 저항기. 열고 닫을 때 서지를 없애기 위해서 달아주는 걸 개폐 저항기더라 라고 쓰게 돼 있죠. 개폐 저항기.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부하의 역류를 계산할 경우에 배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동일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내주면서 여기가 무효전력, 여기가 유효전력, 여기가 피상전력. 그러면 역률이 낮아진다. 무효전력이 증가하는 거죠. 요게 증가하는 겁니다. 요게 증가하면 당연히 어때요? 전력 손실 증가. 전압 강화 증가. 전기요금 증가. 설비 용량의 증가. 여기서 요 두 개가 피상전력에 관한 내용이고 피상전력, 요 두 개가 무효전력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콘덴사를 달아서 역류를 개선했다. 여기서 QC를 달아주면 당연히 요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가 PR 플라임이 되면서 여기도 세타 플라임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전력 손실 감소, 빨간색으로 써드리면 감소, 전압 강화 감소, 전기요금 감소,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 여유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감소고 요 녀석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설비나 여유가 증가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양이 많아지더라 라고 쓰겠죠. 근데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맞는 거고 전압 강화 감소 맞는 얘기고 선로 전류의 증가더라. 선로 전류도 감소하죠. 전류 감소. 전류도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 손실 감소 당연히 맞는 말.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유효분이 안 움직이는 거죠. 유효분이 움직이질 않더라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죠. 3번. 7번. 수력발전소에서 형식을 취수 방법, 운용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취수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건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취수 방법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취수. 물을 어떻게 얻느냐? 이거죠. 취수. 취수 방법이라고 하면 댐식, 수로식, 댐수로식, 유역변경식. 그래서 얘는 댐을 지어서 물을 가둬놓고 쓰는 거고 얘는 그냥 수로를 만들어서 쓰는 거고 댐수로식은 댐식과 수로식을 합쳐서 댐도 지어놓고 수로를 만들어서 쓰는 거고 유역변경식은 물을 얻는 곳과 물을 버리는 곳을 별도로 두는 거죠. 취수와 방류를 달리하여 발전하는 방식을 유역변경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것은 조정지식이 되겠죠. 3번 조정지식. 그래서 물을 어떻게 저장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쓰겠다. 조정지가 뭐냐? 라고 쓴 거니까 요 녀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물을 얻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3번 조정지식하고는 관련이 없더라. 근데 대부분은 조정지식보다는 유역변경식에다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런 거 잘 좀 기억해 두시고 8번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한류 리액터. 한류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한류. 전류를 제한하다는 뜻이죠. 전류 제한. 그래서 한류 리액터 하면 단락전류의 제한이죠. 단락전류 제한. 그래서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되더라 라는 게 특징.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리액터 하면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직렬 리액터, 병렬 리액터, 한류 리액터, 소 리액터 4개가 있는데 좀 기억을 하시면 직렬 리액터는 제5구조파의 제거, 제5구조파의 제거, 병렬 리액터는 페란트 현상 방지, 한류 리액터는 단락전류의 제한, 소 리액터는 지라가크의 소멸, 지락 전류를 없애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4개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9번 66에 22kV 2만 kV의 단상 변압기 세대를 원뱅크로 운전하는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어떤 수전점에서 삼상 단락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답.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7%분이고 선로의 임피던스는 0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를 잘 보시면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어떤 수전점에서 삼상 단락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수전점. 그러면 66을 받아서 22로 바꾸는 곳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문제에서는 지금 리액턴스를 줬으니까 퍼센트 리액턴스 분의 100 곱하기 IN이더라. 이게 전격 전류가 되겠죠. 전격 전류. 근데 전격 전류 IN이 없으면 퍼센트 리액턴스 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V분의 PN 전격 용량을 써서 쓸 수 있겠죠. 전격 용량. 그럼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퍼센트 리액턴스 분은 7% 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7%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 2000kVA다 라고 전했죠. 2000kVA. kVA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에 많이 틀리는 게 이거죠. 3을 안 써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2000kVA는 단상 변압기인데 세대라 그랬죠. 세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6000으로 계산하는 거고, 루트 3의 전압은 22로 쓰면 되겠죠. 수전점이라 했으니까 2차 측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했더니 2250A.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이 녀석이 kVA였고, 그 다음에 전압은 22kV니까 킬로볼트 지워져서 암페어로 남는다라고 쓸 수 있겠죠. 암페어라고 쓸 수 있더라.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10번. 또 넘어오셔서 10번으로 가보시면, 반지름이 0.6cm인 경동선을 사용하는 삼성 1회선 송전선에서 선간거리를 2m로 정삼각형 배치를 할 경우에 각선의 인덕턴스는 약 몇 미리엔니 퍼 킬로미터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벌써 알 수 있는 게, 인덕턴스 L은 원래 공식이 어떻게 되죠? 원래 공식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D로서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0.05 그대로 두고 0.4605도 0.4605도 그대로 두고 로그도 그대로 두고 R하고 D만 쓰면 되는데, R은 반지름인데 0.6cm라 그랬죠. 센치. 그러면 0.6에 마이너스 2승. 센치를 메다로 바꾸니라고 2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선간거리가 2m라 그랬죠. 정삼각. 그럼 얘는 그냥 2예요. 왜 2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니까 따라서 등가 선간거리는 3승 루트에 2 곱하기 2로서 2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럼 2 나누기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단위가 미리엔니 퍼 킬로미터니까 킬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를 메다로만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위아래만 단위가 같으면 돼. 위아래. 얘도 메다면 얘도 메다, 센치면 센치, 미리면 미리, 이렇게만 맞추면 됩니다. 굳이 키로까지 다 바꿀 필요 없다라는 거. 위아래 메타면 메타, 센치면 센치로 바꿔서 계산하더라. 그랬더니 얘는 1.21 미리엔니 퍼 킬로미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11번. 파동 임피던스 Z1이 500임인 선로에 파동 임피던스 Z2가 1500옴인 변압기가 접속이 되어 있을 때 선로로부터 600kV의 전압파가 들어왔다. 접속점에서 투과는 얼마가 되겠느냐. 우리 여기서 투과계수, 반사계수 이 두 개 정도는 좀 암기를 하셔야죠. 투과계수와 반사계수
투각 개수는 G1 플러스 G2분의 2배의 G2라고 쓰는 거고, 반사 개수는 G1 플러스 G2분의 G2 마이너스 G1이더라 라고도 쓸 수 있죠. 이건 지금 개수입니다. 개수. 거기에 전압만 곱하면 전압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500옴 플러스 1500에 2배 곱하기 1500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600 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900kVA가 되겠죠. 얘는 2000분의 3000이니까 1.5 1.5 곱하기 600이니까 9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00. 12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어떻게 되느냐? 비등수형이라고 나왔습니다. 비등수형. 원자로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비등수형. 1번 원자로 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맞고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3번 물은 원자로 내에서 직접 비등시킨다. 맞고 4번 가압수형 원자로에 비해 노심의 출력 밀도가 커진다. 출력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게 특징인데 비등수형은 낮아지게 돼 있죠. 4번. 근데 원자력 문제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그냥 답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거. 13번 송배전선로의 고장전류 개선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건 언제냐? 라고 물어봤죠. 그럼 우린 여기다가 일선지락이면 영상, 정상, 역상 세 개를 다 쓰는 거고, 두 번째 이선 단락, 성간 단락이면 정상, 역상 두 개만 필요하고, 세선 단락이더라. 세선 단락이면 정상분 하나만 쓰게 돼 있죠. 정상 하나. 그래서 우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세 개를 쓰면 지락, 두 개를 쓰면 이선 단락, 하나만 쓰면 삼선 단락인데 영상은 언제 쓰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지락, 일선지락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일선지락.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14번 증기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증기 사이클이 나왔네요. 증기 사이클. 증기 사이클. 우리 증기 사이클이 나오면 이거 화력 발전에서 쓰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뭐뭐를 외워놔야 돼요. 카르노 사이클, 랭킨 사이클, 재생 사이클, 제열 사이클, 재생제열 사이클, 다섯 개가 있죠. 카르노 사이클은 가장 이상적인 열 사이클로서 열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랭킨 사이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클, 재생 사이클은 급수가열기로 물을 데워서 보내는 거고, 제열 사이클은 제열기를 이용해서 증기를 한 번 더 데워서 쓰는 거고, 재생제열은 재생 사이클과 제열 사이클을 같이 써서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사이클이죠.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사이클. 그러면 1번 랭킨 사이클은 열 효율은 초기 온도 및 초기 압력이 높을수록 효율이 크더라. 맞고, 제열 사이클은 저압 터빈의 증기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을 때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고압 터빈으로 보내게 돼 있더라. 여기서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느냐? 제열 사이클은 저압 터빈의 증기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을 때가 아니고 고압 터빈이죠. 고압 터빈에 있던 증기를 제열기로 다시 한번 가열한 다음에 다시 저압 터빈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압에서 저압으로 보내는 거죠. 고압 터빈에서 저압 터빈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압 터빈.
근데 뭐 얘는 반대로 물어봤죠. 저압 터빈에서 고압 터빈으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 3번 재생 사이클은 증기 원동기 내의 증기를 팽창 도중에 증기를 추출하여 급수 요일한다. 맞죠? 재생 사이클은 급수를 가열한다 그랬고, 재생 제열 사이클은 재생 사이클과 제열 사이클을 조합하여 병용하는 방식으로, 맞죠? 열 효율이 가장 높더라 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옳은 건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역섬락의 방지의 답이 7,000원이고 역섬락 방지. 그러면 15번에 역섬락 방지. 이 역섬락은 거의 2번에 한 번 정도 시험 문제로 나오죠. 역섬락 방지하려면 매설지선을 달아서 탑각 접지정을 줄여야죠. 매설지선 시설, 탑각 접지정의 감소. 탑각 접지정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설지선을 달아야 된다라는 게 특징. 그 다음에 16번 전원이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의 단락부에 사용되더라. 환상의 답이 7,000원이고요. 환상선로라는 건 동그랗게 보내는 거죠. 양단에서 전기가 들어오더라. 양단에서 전기가 들어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전기를 들어오다 보니까 고정점, 단락점을 찾기 위해서는 방향을 따져야죠. 방향. 그래서 환상이 나오면 방향 단락 계전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 단락 또는 방향거리 계전기. 방향거리 계전기 또는 방향 단락 계전기.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방향거리 계전기가 있죠. 방향거리 계전기 1번 정답이 되겠죠. 17번 전력계통에 연계를 해서 얻는 이득이 아닌 거. 연계의 답이 7,000원이고요. 연계라는 건 여러 군데서 전기를 받겠다라는 말로써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병렬. 회로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더라. 병렬로 가니까 첫 번째 배후 전력이 커져서 단락 용량이 작아진다. 반대죠. 단락 용량이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죠. 단락 용량이 커지더라. 그 이유는 병렬이 돼서 리액턴스가 작아져서 임피던스가 작아져서죠.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단락 용량이 커지더라. 우리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PN이 된다는데 얘가 작아진다 그랬죠. 병렬이 되면서 작아지니까 얘는 커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답. 18번 배전선로에 3상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비접지의 답이 7,000원이고요. 비접지는 델타 결선이죠. 델타. 델타를 쓰면 일선 지락 시,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최대죠. 루트 3배만큼 증가하더라. 루트 3배. 그래서 전위 상승이 가장 크더라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크다. 최대.
4번 정답이 되겠죠. 19번 선간전압이 V이고 삼상 정격 용량이 P인 전력계통에서 리액턴스를 X라고 할 때 이 리액턴스의 퍼센트 리액턴스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퍼센트 리액턴스는 사실 공식이 4개가 있죠. 12분의 IZ 10V의 루트 3 IZ 여기 X로 써드리죠. X, IX 그 다음 12제곱에 P1X 10V제곱에 P3X더라. 그러면 요놈의 전압 킬로볼트, 요놈의 용량 kVA를 쓸 수 있죠. kVA. 그래서 10V제곱에 PX다 라고 쓰면 되겠죠. 10V제곱에 PX.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식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거 잘 받으시고요. 20번 전력용 콘덴서를 변전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결정하는 계산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직렬 리액터는 오메가 L과 오메가 C가 같아지는 거고 L은 오메가 자승 C분의 1이 되면 되죠. 그런데 오메가가 2파이 F 아니에요. 그래서 2파이 F 제곱에 C분의 1인데 직렬 리액터는 오고주파를 없애는 거죠. 주파수가 5배로 커졌겠죠. 5배. 그래서 5배로 커졌으니까 얘는 2파이 5 F0의 자승의 C분의 1이더라.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10파이 F0의 자승의 C분의 1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10배로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2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파이가 있기 때문에 10파이 F0의 자승 C분의 1이더라. 4번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오고주파가 되기 때문에 5배로 커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에서 문제들이 항상 이렇게 출제되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